이번에는 베테랑 형사인 경사님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그림에 나오는 듯한 옛날풍의 형사로 말본새가 난폭하고 그 하나 후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엄격한 꽤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괴담 같은 거 있으십니까? 하며 가볍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이 사람에게 듣는 건 무리겠다 싶었었는데 형사과 회식이 있었을 때 그대로 2차로 스낵에 끌려갔을 때 거기서 모두 가라오케로 노래를 부르거나 담소를 나누는데 거기에 마마가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말이 나와 그렇다면 내가 예전에 잡은 도둑놈이 했던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 라며 말을 꺼내더니 거기서 모두에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마마 나이스 하며 이때는 속으로 V자를 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절도 피의자가 경찰에게서 달아나기 위해 숨어있던 장소에서 경험한 괴담이 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예전에 경사님이 근무하던 경찰서 관할 지역에 어느 절도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마 끝에 매달아둔 감이나 야채 등 집안에 침입하지 않고도 훔칠 수 있을 것 같은 식료품이 있다면 그것을 전부 훔쳐가는 일이었습니다. 시골에 있는 도시락 가게 같은 곳에서 대형 냉장고나 냉동고가 모기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의 장소에서도 식재료가 싸그리 도둑을 맞았다고 합니다. 다만 이 사건 피의자가 누군지 경찰은 이미 파악하고 있었답니다. 절도범이란 건 개인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을 훔칠지, 도구는 어떤 걸 쓸지, 범행 시각은 언제일지 등등. 자세한 여러가지 특징이 있어서 경찰은 잡은 범인의 범행 때의 특징을 데이터화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근에서 식재료를 메인 타겟으로 정해서 훔치는 버릇이 있는 절도 피의자는 누구일까? 라는 것을 바탕으로 조사해보니 딱 맞아떨어지는 게 한 명뿐이라서 거의 그의 범행이 틀림없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남자는 옛날부터 떠돌이 같은 삶을 살고 있어 하루살이 인생을 보내며 돈이 떨어지면 식료품 절도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나 지원단체가 주거지, 일 등을 배당해 준 적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익숙해지지 않는 듯 역시 홀로 불쑥 떠나버리는 남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 체포되었을 때의 데이터를 보니 산에 버려진 차 안이나 깊은 산속 동굴에 틀어박혀 생활을 하다가 가끔 마을로 내려와서는 도둑질을 하고 다시 산으로 돌아가는 수법으로 절도를 했다는데 분명 이번에도 어딘가 산속에 숨어 있을 거라 예상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남자 이미 70 가까이 된 고령의 남자로 머리도 수염도 덥수룩하게 자라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 조사원들 사이에서는 산신령이라는 별명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산신령의 범행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아지트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나타날지 짐작도 가지 않아 형사들은 머리를 싸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다음에 나타날 만한 장소에 계속해서 잠복할 수밖에는 없어 도시락 가게나 이전 피해를 입었던 창고 등 여러 장소를 골라 인원을 분배해서 계속 감시하는 인해전술 작전을 행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복하고 있는 장소와는 다른 장소에 나타나서 식료품을 훔치는 데다 그 장소도 계속 바뀌고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일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밤에는 그 잠복 근무를 하면서 낮에는 다른 사건에 쫓기며 쉴 틈 없이 일하던 중 형사과의 분위기도 점점 날카롭고 나쁘게 변해 이래선 큰일이네, 빨리 잡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한 경사님은 낮에 다른 사건 조사가 한가한 틈을 타 산으로 들어가 어떻게든 절도범의 흔적을 찾는데 필사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형사과에서 모두가 서류 작성 중 경사님이 기세 좋게 집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과장님, 발견했어요. 산신령 사는 곳 말이에요. 틀림없어요. 그러면서 손에 들고 있던 디카 사진을 형사과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숲속에 있는 작은 움막, 버너나 냄비, 모프 등 있었고
주변에는 음식 봉지 등이 흩어져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그 현장 피의 물품들인가? 이건 그 현장 것들과 비교했을 때 틀림없어요. 과장님, 드디어 찾았어요. 그 말을 듣고 다른 절도나 강력범죄계의 형사들도 과장의 책상 주변으로 몰려 침체됐던 분위기의 형사과는 순식간에 밝아져 시끌벅적하게 변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경사님은 지금까지의 범행 장소를 모두 지도에 표시하고 범행 현장까지의 거리, 산의 등고선, 계곡, 능선 등으로 산신령이 아지트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포인트를 독자적으로 몇 곳으로 나눠 산을 수색했다고 합니다. 지금에서야 과학수사연구소 등에서 범인 특정의 프로파일링을 당연하듯 하고 있지만 당시 자력으로 프로파일링을 해서 실제로 산에 들어가 찾는다는 게 정말 엄청나다고 할까요? 진짜로 우수한 분이었다고 새삼 다시 봤습니다. 물론 엄청 무서운 양반이었지만 말입니다. 잘했어. 좋아. 신병 확보해. 형사과장도 큰 소리를 내고 그날 저녁부터 그 아지트 부근 숲풀 속에서 형사 여러 명이 잠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국도에서 산속으로 길 없는 곳을 1km 정도 들어간 곳에 있었습니다. 깊은 산속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부근은 지형도 완만해서 걷기 편했고 가까운 곳에는 강도 지나고 있어 거기 온 형사들도 과연 의외로 살기 편할지도 모르겠네 하고 생각할 정도의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 아지트에 다가갔을 때 형사들은 조심조심 되도록 발소리를 내지 않도록 하며 걸어갔습니다. 만약 지금 그곳에 범인이 있다면 눈치채고 도망치지 못하도록 들키지 않게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아지트에 없었다는. 모두는 눈에 띄지 않도록 숙인 상태에서 몸에다 수포를 뒤집어 쓰고 숨을 죽이면서 남자가 오기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밤이 되어 주위는 암흑천지. 백전노장의 형사들도 직접 땅 위에 엎드린 상태의 잠복으로 몸이 굳어오던 그때 뭔가가 걸어온 소리가 들리고 전원이 바짝 긴장하게 됩니다. 그 소리의 주인은 그대로 아지트로 걸어오더니 그곳에 풀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나뭇잎들 사이로 들어오던 달빛에 비추인 그 얼굴은 틀림없이 형사들이 쫓던 연쇄 절도범이었습니다. 가자.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자 형사들은 모두 일어나서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소리치며 손전등을 남자에게 비추고 둘러쌌습니다. 남자는 경악스러운 표정을 보이고 한순간 도망치려는 몸짓을 보였습니다만 바로 포기했는지 큰 한숨을 내쉬면서 역시나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하더니 형사들에게 주변에 흩어진 여러 물건들은 훔쳐온 게 맞다고 그 자리에서 자백했기 때문에 남자를 긴급 체포하고 오랜 시간 형사과를 괴롭혔던 연쇄 절도 사건은 무사히 해결되었습니다. 경사님은 그대로 조사 담당이 되었다는데 그 후 남자에게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피해 신고가 있던 범행 장소는 모두 자백했습니다만 그 외에도 피해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던 사건, 즉 주민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절도 사건까지 깡그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마을에서 도둑질해온 식료품을 먹었는데 산에서 스스로 조달도 했었다는 것으로 나무 열매, 산나물, 민물고기를 잡을 때도 있어 한 달 전 정도에는 만들어 놓은 덫으로 큰 사슴을 잡은 적도 있었수. 엄청 큰 녀석이라서 고기도 많이 먹었지. 하며 자랑스럽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남자를 체포한 아지트는 한 주 정도 전에 막 옮겨온 상태라는데 그 전에 있던 곳은 거기에서 몇 킬로나 떨어진 곳. 일부러 많은 짐을 지고 산속을 계속 걸어서 다음 거주지를 찾던 중 마을에 내려가기도 쉬운, 지형도 평탄한, 살기 좋을 것 같은 곳을 발견해서 거기로 이사한 것이라고 경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어째서 그 고생하면서 이사한 거요?
그렇게 남자에게 물었더니 에? 그러니까 그 전 장소는 형사님들한테 들켰잖소. 밤에 형사님들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장소를 바꾼 거잖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견한 아지트 말고는 발견된 곳은 아직 없었고 형사들이 직접 발을 들인 것도 이번 장소가 처음인데 뭔 소리야? 그 전 장소 같은 데는 간 적도 없는데 착각한 거 아니오? 네? 그래요? 그럼 그건 뭐였던 거야? 나는 그 전 장소에 있었을 때 근처 사람에게 들켰어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가고 경찰이 온 거라고 생각했을 뿐인데. 근처 사람? 네, 무슨 일인지 말해봐요. 경사님이 그렇게 말하자 남자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쯤 남자가 그 전에 아지트로 삼던 곳 부근을 걷고 있었을 때의 일. 굉장히 톤이 높은 소리가 근처에서 들려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나올 정도로 놀라고 말았습니다. 산속에 있으면 숲을 들이스치는 소리나 부러지는 소리는 일상 다반사라서 이제 와서 그런 것으로는 놀라지도 않을 테지만 그때 들렸던 소리는 분명히 그것들과는 다른 이질적인 소리 같았습니다. 예를 들면 박자목을 서로 부딪힐 때 나는 것 같은 높고 메마른 소리였다고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몸을 숙인 자세가 되어 주위를 둘러본 순간 언제부터 거기 있던 건지 남자로부터 겨우 20m 정도 떨어진 곳에 백발의 할머니가 서서 이쪽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빈말로라도 깨끗하다고 할 수 없는 낡은 기모노.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에 띄인 것이 오래돼서 시커멓게 색이 변한 마대자루였습니다. 어째서 이런데 할망구가? 집이 근처인가? 망했다. 빨리 도망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할머니에게서 등을 돌리고 달리기 시작해 산속의 수풀을 헤치면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날 밤 낮에 할머니에게 들킨 일도 있어 도둑질하러 갈 마음도 들지 않은 채 오늘은 그만 자야겠다 생각하고 잠에 들려는 순간 이봐. 굵은 남자의 목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려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습니다. 물론 산속이라 주위는 암흑천지. 아직은 머리가 멍한 상태였지만 바로 조금 앞 숲속에서 남자의 목소리로 들어본 적 없는 말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같은 느낌으로 그 근방의 방언과는 다른 모르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가까이 있어. 큰일이다. 겨우 머리가 맑아지면서 도망치려고 하자 아까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온 부근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이 풀숲을 헤치며 달려오는 듯한 소리가 들리고 분명 경찰이야. 여기가 들킨 거야. 생각하고 불이 나게 산속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근처의 지형은 머릿속에 다 들어있었고 그날은 달빛도 있어 밤눈도 어둡지 않아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중 어느새인지 그 많은 발소리는 사라지고 몇 번을 돌아보고 확신했습니다. 이젠 저기 못 가겠군. 장소를 바꾸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며칠이 지났을 즈음 조심스럽게 짐을 가지러 돌아갔다가 이번 장소로 옮겨왔다는 이야기입니다만 일주일 정도 지나 형사들이 밤에 다시 찾아왔기 때문에 내 동선이 다 들켰구나. 이젠 못 도망쳐. 하고 그대로 잡힌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 라고 경사님은 스낵에서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스낵 마마는 엄청 즐거워했습니다. 산귀신이야 라든가 월령의 소행이야 라든가 흥분해서 떠들었습니다만 이야기를 하던 당사자는 살짝 웃으며 밑을 바라보고 뭔가 말문이 막힌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말하지 않고 그저 술만 마실 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괴담대회가 열려서 모두가 자기가 아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마마가 독단적으로 떠들 뿐이었죠. 그리고 2차가 끝나고 스낵 앞에서
집에 갈 사람들과 3차 갈 사람들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저는 빨리 돌아가고 싶어서 떠드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어두운 곳에 숨어가며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 섞여 겨우 3차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먹자골목에서 걸어서 경찰 합숙소까지 가게 되어 저와 형사 둘, 그리고 경사님까지 넷이서 걸어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던 중 형사 중 하나가 이야, 경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다니 의외였어요. 절대 그런 이야기는 안 하시거나 믿지 않을 스타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웃으면서 경사님에게 말했을 때 나도 봤어. 앞을 보고 걸어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봤다고, 그 할머니. 산속을 헤매며 돌아다니다 그놈 아지트를 발견했을 때 좀 떨어진 데서 날 보고 있었어. 그놈이 말한 할머니랑 똑같은 기모노에 백발머리에 더러운 할머니였어. 뭔가 가득 들어있는 마대자루를 들고 있었지. 하지만 그때 나는 근처 사는 그냥 할머니라고 생각했으니까 이상한 놈이라고 오해받으면 안 되니까 안녕하세요. 경찰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지금 도둑을 잡으러 조사하고 있는데 이 번호나 물건들 누가 썼는지 혹시 아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 할머니 내 쪽을 보면서 씩 웃더니 산속으로 쓱 하고 사라져버려서 놓쳐버렸어. 그냥 이상한 할머니나 정도로 생각했는데 밤에 아지트에서 그놈을 체포할 때도 있었어. 나무 그늘에 숨어서 이쪽을 보면서 말이야. 웃고 있었어, 그 할머니. 아무래도 다른 녀석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나도 안 보이는 척을 했는데 근데 말이지 별로 무섭지는 않았어. 잘 모르겠다. 라며 아까 이야기를 이어서 말해주었습니다. 네? 그거 정말이에요? 왜 아까 그 이야기는 안 하신 거예요? 라고 형사가 물어봤습니다만 더 말하면 마마가 시끄러워지지 않겠냐? 그 정도면 됐지. 자,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 하며 경사님은 담배에 불을 붙이고 힘차게 선두로 걸어나가는 바람에 우리도 그 이상은 물어보지는 않고 모두가 차가운 밤 공기를 느끼며 걸어서 돌아갔습니다. 분명히 한편으로 보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만 경사님이 별로 무섭지 않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도 무섭다는 분위기는 없었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되었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 경사님이 딱딱한 어조로 했던 이야기라 그런지 몰라도 저도 취미로 등산을 다니지만 산이라는 게 예전부터 신앙의 대상이 되어왔던 것처럼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신성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산에서 겪은 이상한 이야기도 많다고 들었고요. 여러분도 산에 갈 때는 그 땅을 파손하는 종류의 일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뭔가가 따라올지도 모르니까요.